네, 자,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고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함께 골라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장님이 안 나오시는 일주일 동안 이 증시가 역사적인 기록을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예. 다우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기록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약간의 좀 하방을 좀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감이 좀 들거든요. 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네.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시장을 딱 정리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 시장이 11월 들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수를 경신하고 일본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 코스피도 지난 24일까지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잠깐 언급을 드려보면 11월 24일까지 나스닥이 10.31%, 다우가 13.38%, S&P 500이 11.18%, 독일의 닥스 지수가 15.02%, 코스피가 15.46%, 코스닥이 10.2%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나간 일인데 굳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폭락한 후에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했을 때 그 달에 4월 달에 10%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원래 더 가볍고 빠르게 올라오죠. 그런데 10%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지수 자체가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 속에서 10%에서 15%까지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것을 좀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꾸 위쪽을 자꾸 쳐다보고 가니까 심지어 뭐 지금 다우지수가 3만이 넘으니까 5만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맞아요. 이랬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다시 좀 숨고르기 좀 해야 되는 시장이 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은 그동안에 미국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전 세계 시장이 올랐던 것은 이제 이벤트가 있었어요. 미국의 대선 결과가 있었고요. 백신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의 S&P 편입이 있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옐런 전 의장의 재무장관 위촉 이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벤트는 지나갔잖아요. 이런 이벤트가 지나간 속에서 이제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했으면 이제 좀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그러면 악재들은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지금쯤에서는 위로 계속 쳐다보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어떤가 시황을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우리 시장은 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2월 동시만기를 앞두고 파생 상품 시장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덱스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관련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올라서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주가 계속 약한데 계속 이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수가 상승 후에 어느 정도 더 못 올라가고 박스권에 있는 속에서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바이오나 개별 종목들이 오르는 것도 그런 순환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역사를 좀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좀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쭉 해주셨는데 이제 뭐 최근 움직임을 보자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또 주도하다 보니까 대형 가치주 위주로 또 시장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다시 언택트가 오르고 이런 네네.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이 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제가 네. 약간 다른 시각으로 다른 예. 각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언택트 컨택트 얘기했고 맞아요. 저도 지금 2주간 연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치주가 상승을 할 때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경기가 회복돼야 되고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서 가치주가 오릅니다. 근데 지금 가치주가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이렇게 그렇죠. 상승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도 2021년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물가를 목표치를 높이면서 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 2024년까지 금리는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연준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좋아하지 못할 것이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르는 밑에서부터 오르는 가치주들, 저 지금 화면에 보면은 중간에 철강금속,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대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한계가 있어서 또 주춤하고 그러면 또 성장주로 이제 반대로 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년 시장이 계속 되겠죠. 네. 그렇다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구간에서 성장주에서 또 수익 내고 어떤 구간에서 가치주 수익 내고 계속 왔다 그러니까요. 갔다 하거나 아니면 양쪽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각도로 표현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가치주가 오르는 구간을 제가 상승 환경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가치주가 오르는 기본적인 이 근간에는 경기 사이클의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순환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꺾이고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섹터가 움직이고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각도로 보지 말고 구조적 순환 사이클을 좀 보자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기가 정말 다이내믹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과정이 내년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구조적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전 세계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악재로 작용했던 게 미중 무역 분쟁이었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술 패권이에요. 네.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세상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섹터가 그게 가치주에 있던 성장주에 있던 그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장주, 네. 가치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같이 4차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동차는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그러게요. 자동차는 네. 경기 민감주이고 가치주입니다. 그렇죠. 경기 네. 민감주,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자동차 팔리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자동차는 성장주에 들어가면서 자동차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 맞아요. 그럴까요? 전기차, 수소차, 플라잉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도체에 있는 것들도 과거에 있는 고정 디램만이 아닌 전기전자나 가전이나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섹터예요. 그런데 이쪽 섹터가 그러면은 가치주에만 있느냐? 삼성전자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일단 저희는 뭐 가치주라고 알고 가치주라고 있잖아요. 표현을 하지 네.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AI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4세대 반도체들은 성장주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좀 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죠. 성장하는 가치주 이런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가치주에서도 분명히 성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제 맨 네. 밑에 보면 하나그룹은 하나솔루션이나 태양광으로 갔고 두산도 풍력으로 가고 LS도 네. 풍력으로 가고 효성도 소재 쪽으로 가고 예. 코오롱도 이렇게 계속 그룹들도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대표적인 화학주였던 LG화학이 지금 2차 전지로 뜨지 화학주로 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지금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LG화학이 분명히 화학주기 때문에 가치주예요. 그러나 2차 전지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성장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볼 때 가치 성장주를 꼭 구분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변하는데 그 변화의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가는 그룹, 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맞춰서 하면은 네. 사실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소개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포인트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뭐 가치주 이런 거 좀 구분하지 말고 네. 가치주를 하더라도 좀 구조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좀 주저하지 말고 좀 길게 가져가 보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또 최근에 또 AI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도 좀 많이 가지셨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셨어요? 네, 그동안에 뭐 네. 성장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 시황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다 팔고 현금으로 가치라는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시장이 화랑일 때는 어떤 것들 사든 간에 대충 사도 좀 오르는 그런 시장이죠. 네. 근데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면 시장은 다시 실적 위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벤트보다 실적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실적의 저평가 종목으로 제가 생각이 된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인데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그냥 8월 달에 상장한 주식입니다. 네. 시가총액 2,300억인데 잭스미스라고 요즘 아세요? 잭스믹스. 네, 요가복 브랜드. 예, 요가복. 네. 예. 그걸로 흥행을 했던 미디어 커머스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기업은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 매출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브랜드나 제품을 자기들이 발굴을 해요. 좋은 제품을. 네. 그래서 그것을 런칭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왜 제가 저평가됐다고 표현을 드리자면 이 회사의 실적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2017년 이후의 실적이 2배 이상씩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매출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200억, 18년도에 640억, 네. 그리고 뭐 올해 한 1,600억, 내년도에 2,000억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2배 이상씩 계속 올라가는 실적을 지금 권양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눈여겨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종목들을 좀 가치 위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코오롱 인더인데 코오롱 인더스트리 여러분 다 아십니다. 산업자재, 화학소재, 전자재료, 패션 전형적인 산업 소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걸 하냐면 수소 연료전지 소재에 새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가치주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성장 산업에 새롭게 다각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예. 그것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오롱 인도도 실적 자체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성장 산업을 좀 꾸준히 지금 계속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코오롱 인더 그리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을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투자 팁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늘 시황과 그리고 종목의 가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좀 생뚱맞은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윌리엄 무닐 책을 읽어보신지 모르지만 커비드 핸들이라고 손잡이 달린 그 컵 이런 이제 기적 분석의 지표를 가지고 책을 쓰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내가 현금이 있어 그런데 주식을 들고서 그냥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 화면에 지금 그림을 좀 우리 작가님이 예, 그려주셨는데요. 손잡이. 네. 쭉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요. 근데 저 오른쪽에 예.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조정 구간이에요. 저 조정 구간이 아래로 깊게 떨어지지 않고 조정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네. 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시세를 냅니다. 여러분 요번 지수가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개월 동안 봄에 빠졌다가 5개월 동안 상승했다. 9월, 10월에 옆으로 조정을 보였죠. 네. 이게 밑으로 조정을 안 보이고 옆으로 조정서 손잡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장대 항목을 만든 거거든요. 시장이 신고 이슈를 내고 신고가 종목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것들을 말씀 좀 드린데 다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아무거나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의 주도 종목 있잖아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LG화학도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간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행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종목이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갈 때 시세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가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차트상으로는 이런 종목, 이런 차트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이 주도 종목 중에서 손잡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네.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일상의 이슈 또 종목들 살펴봤고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